여러분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전원주택 땅을 살 때에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건영의 건축상담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6월 1일 건축주학교 8기가 개강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공부해서 여러분 부동산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영 건축상담소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지방에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려는데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님. 지방에 있는 땅을 사서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대지는 막다른 도로 제일 안쪽에 있고 그 도로엔 이미 새 집이 살고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가 사도라고 하는데 집 짓는데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도로와 또 소유권 또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지 이 내용을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받은 번지수를 제가 개략적으로 그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길이 나와 있는데, 자,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리고 이 부분이 도로가 되겠는데요. 도로 부분이 이제 이렇게 통과도로에서 막다른 도로로 개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이 땅을 보면은 3번지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번지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보니까 2017년도에 준공한 단독주택들이 이 세 집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지가 빈 땅인데요. 이 빈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지에서 궁금한 내용이 뭐냐면 이 앞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이게 이제 사도죠. 사도이다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지와 도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보게 되면은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죠. 도로에 2m를 접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상의 도로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가 도로법에 관련된 도로가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사도법에 관련된 사도가 이 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허가권자, 그러니까 뭐 해당 군청의 군수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났다는 부분은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번지, 2번지, 4번지가 이미 허가가 나서 준공을 했다면은 이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라는 거죠. 건축법상의 도로인데, 자, 이 부분이 뭐냐? 사도법상의 도로로 개설을 해서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로도 인정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법이 있고 또 사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관련되어 있는데, 건축법에서 문제가 없다면은 3번지는 허가가 날 수가 있다. 왜? 1번지, 2번지, 4번지가 이미 허가를 났기 때문에 이 도로 부분은 건축법상의 도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지가 신축을 할 때는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되고 또 2m 이상을 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가 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이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즉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상의 도로는 이렇게 진입해서 3번지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법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도법에서는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사도법의 도로이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다. 함부로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으려면은
이 허가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도로 사용료도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료도. 그러니까 사도법에 관련된 이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이 내용은 건축법하고 사도법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의 대지와 도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 사도법에서는 사도이기 때문에 즉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즉 사도의 유지 관리라든가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도의 소유자가 3번지에게 도로 사용료를 별도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도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전원주택 땅을 살 때에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별도의 요구를 한다는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허가가 나더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도로의 소유자를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사도법에 걸려서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번지는 일정 금액을 돈을 내고 합의를 해야 되겠죠. 합의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건축법상이라든가 사도법은 이 지상으로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으로 통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도법도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행은 가능한 거죠. 통행은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집을 지을 때 우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묻어야 되죠. 하수관도 묻어야 되고 우수관도 묻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오수관까지 다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땅을 파가지고 이 메인 도로까지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도로 소유자들한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즉 뭐냐? 땅이 있으면 지상에서 출입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지하에 이렇게 관을 묻을 때는 이 땅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로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고 비용을 내고 이런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한 번 허가가 나버렸잖아요. 2017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련된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때 하수관, 우수관, 오수관을 묻을 때 도로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를 한다. 이 내용이 되겠고 또 사도법이 걸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땅을 살 때는 이 도로가 사도법에 의한 도로인지 아니면은 그냥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지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사도법 같은 경우는 원래 도로가 없었는데 집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이 땅을 도로로 내주면서 사도법에 의거해서 도로를 만드는 내용이 바로 사도법의 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건축법상의 도로이지만 지하에 관을 묻는다든가 또 사도법에서 말하는 사용료를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합의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먼저 이해관계를 확인을 해보고 큰 문제가 없는지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다른 내용을 좀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비슷한 내용의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제가 먼저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번지고요. 자, 이 부분이 2번지다. 자, 그리고 여기가 막다른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번지가 있고요. 여기 부분이 또 도로가 있습니다. 4번지가 있고 여기 부분이 5번지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막다른 도로입니다. 막다른 도로고 여기가 사도입니다. 사도. 앞서 설명한 대로 사도가 되겠는데, 자, 이 경우는 뭐냐면은 2번지가 집을 짓습니다. 2번지가 집을 짓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번지의 주 출입은 여기 이 도로, 즉 도로 2번 도로를 통해서
주 출입구가 만들어지는데, 자, 1번지 소유자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번지가 허가를 낼 때 여기에서 또 다른 출입구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출입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사도 같은 경우는 여기 뭐 6번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의 소유가 1번지와 6번지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사도의 소유가. 그러니까 이 골목하고 면에 있는 이 두 집이 이 사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자, 6번지 사람이 2번지에게 도로 한 평을 2번지에게 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 파느냐? 이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이다 보니까 1번지, 6번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1번지 분이 반대를 하는 거죠. 1번지 분이 반대를 하는데 도로가 이제 막다른 도로이다 보니까 이 차가 이쪽에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좀 싫은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1번지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이 6번지의 사람이 이 도로의 한 평을 2번지에게 매매를 한 거죠. 매매를. 그러니까 2번지 사람은 이 도로 위에 있는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도로의 지분 한 평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두셨는데요. 사실 건축가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법상의 이게 도로고, 건축법상의 도로고, 이 부분에 또 2번지가 여기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진출입에도 문제 없고, 다만 이 도로에 관련된 소유권이 한 평이 있든지 10평이 있든지 이런 거는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서로 간 합의해서 잘 사용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17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이미 사도이지만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됐는데, 다만 이제 이 진출입을 위해서 2번지 사람이 6번지로부터 도로의 한 평을 사가지고 도로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거죠. 권리를 확보한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도로가 뭐 30평인데 한 평을 샀다, 이래서 도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뭐 30평을 가지고 있든 한 평을 가지고 있든 어쨌든 도로의 지분이 명확하게 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평을 가지고 있다면 도로 사용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번지 분은 이 도로 파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지가 2번지에 그냥 팔아버렸는데 1번지 분은 반대를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미 매매가 돼버렸고, 6번지가 가지고 있는 도로의 일부를 2번지에게 매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다퉈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서로가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 판단을 구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뭐 명확하게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민사상에 또 도로의 소유라든가 도로 소유의 어떤 비율, 이런 부분까지 관계가 있고, 또 이 부분은 이제 공공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특정 관계인들이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들을 잘 보고 법원에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에 이런 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이 도로와 접해야 되는데 그 도로의 소유권 문제를 꼭 확인해 보시고, 개인 소유라면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원주택 단지의 사도에 관련된 부분, 또 사도에 관련된 동의, 건축법상의 동의, 뭐 이런 내용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살 때 이런 소유권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건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상담소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